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합니다. 연설에 앞서 모처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화를 나눌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도 통합 행보와 함께 혁신안을 내놨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TK 광장에 결투해서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여야 시각에서 풀어봅니다.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1km 구간 정체되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안동분기점에서 70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이동합니다. 중부내륙지선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 구간, 창원대구 양방향 모두 서행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달서대로 문화대 삼거리에서 신당 내거리 방향, 신당 내거리 앞두고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대학로 복현 오거리에서 경대 서문 삼거리 방향은 서문 삼거리 신호 한두 번 받고 지나겠고요. 명동로 명덕내거리에서 범어 삼거리 방향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로 살펴보면 현풍 방향으로 기세터널 합류 지점에서 지체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 많겠고요. 경북 내륙에는 설이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구 9도, 봉화 3도, 포항 12도로 시작했고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김천은 23도, 경주는 25도 예상되는데요.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고 현재 대구의 기온 10.3도, 습도 8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입주를 코앞에 둔 아파트가 미시공이나 시공 불량으로 입주 예정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대구 수성구 1,2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출입구와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사를 규탄하고 나선 건데요. 바로 오늘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벽지나 장판 같은 비교적 사소한 하자는 세기도 힘들 정도고요. 전용 부분 누수, 물고임, 셰시나 타일 시공 불량 같은 중대사안도 다수인데 조치가 미진하다는 겁니다. 또 붙박이장이나 조명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여럿 확인됐고 인부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술병, 담배꽁초나 각종 오물 자국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경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경산 중산동 한 아파트의 경우 경산시청이 사전 점검을 무효화했을 정도로 당시에도 미시공이나 불량이 심했는데요. 이렇게 대구 것만 하더라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많아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집 내부 벽면이 기울어 중문과 사이가 벌어지거나 외벽 균열로 벽지가 빗물에 젖기도 했는데 보수 요청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조치가 없다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 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설사가 부실 시공을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제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금전적 배상 근거를 비롯해서 관련법을 정비해야 될 때가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입주민에게 불리한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어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국민의힘 대구시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대구시는 정책 현안 5건, 국비사업 13건을 건의했습니다. 네, 어떤 과제들이 테이블에 올랐나요? 예, 현안 5건에는 TK 신공항 사업 특수목적 법인 구성, 달빛 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TK 신공항 철도 예타조사 면제,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등이 꼽혔습니다.
홍 시장은 현안에 맞는 상임위별로 지역 의원들이 지원을 요청했고요. 또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다며 부족한 재정 사정에 대한 호소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정부 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지역 의원실과 긴밀하게 공동 대응할 방침이고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더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살림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하는 모습이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대구 섬유의 역사와 문화 또 산업까지도 한 곳에 볼 수 있는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DTC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어제 DTC를 맡아서 운영할 모집기관을 재공고했는데요. 이달 26일까지 수탁기관 공모에서 한 개 기관만 신청을 접수해 재공고를 낸 겁니다. 문제는 DTC가 2015년 5월 문을 연 뒤 입주기업 및 콘텐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점입니다. 건립 취지와 달리 이곳 건물에 섬유 관련 입주업체는 적은 데다가 섬유박물관 전시회조차 연 5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의 운영도 문제고 이 대구 섬유산업이 전반적으로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같기도 하거든요. 예, DTC는 개관 이후 6년간은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가 운영을 맡아왔는데요.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는 대구 경북 섬유직물공업조합이 운영을 맡았지만 마찬가지로 한계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또 말씀해 주셨듯이 대구 섬유산업이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도 이런 상황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민선 8기 대구시 경제정책이 신기술을 접목한 로봇,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같은 5대 신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DTC 활성화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시가 섬유업계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얘기하는데요. 섬유업계가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자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이 되고 활로를 좀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볼까요? 예, 지난해 10월 발생한 매천시장 화재와 관련해 대구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안전점검업체 관계자를 입건한 데 대해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관리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대구시 행정이 너무 느리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행정에서 집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서 대구시를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듭공예가 김종숙입니다. 매듭공예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공예입니다. 실을 가지고 다양한 기법으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인을 따라갔다가 매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매력에 빠져서 계속 하게 됐고 지금은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여러 곳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 매듭 공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작품을 구상할 때와 실제로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색상이라든지 매듭 기법이 잘 어울리지 않을 때 정말 많이 속이 상해요. 그렇지만 또 가장 뿌듯할 때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또 큰 상을 받고 승승장구할 때를 보면 정말 뿌듯하고 내가 이 매듭 공예를 이제까지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낀답니다. 매듭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실만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공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웠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꾸준히 전시회를 통해 인사드릴 거고요. 제자 양성에도 힘써서 매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정혜용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네, 서재헌 전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 특별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재헌입니다. 네, 우리 정혜용 당대표 특별보좌역님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되셨습니다. 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예, 뭐 갑자기 연락을 받고 네. 서울에 임명이 가서 이제 되고. 임명이 됐는데요. 네. 아마 다들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번이 국민의힘이 그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변화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뭐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뭐 정신없이 이 사람들 만나고 네. 다녔습니다. 네. 그 혁신이라는 두 글자가 좀 네. 어깨를 무겁게 하는 네, 맞습니다. 경향이 있죠. 네, 우리 인유한 위원장과 함께 이제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네, 저도 이제 앞에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정혜영 위원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지역 평판이나 열심히 하는 부분, 그 혁신이 네. 인원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뽑은 건 잘한 것인데 그런 행보나 첫 일성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부인과 가족 이제 딸 아들 빼고는 다 바꾸라 했잖아요. 사실 네, 그 문제에서는 네.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혁신이가 나오게 된 취지가 배경은 사실 통합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는데 또 역발상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통합을 하다 보니까 또 대통령과의 어떤 수평적인 네. 당의 관계 이 부분을 본질은 놔두고 자꾸 역까지 그렇지만 이렇게 정혜영 시장께서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혁신해서 이런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임 위원장을 잘 좀 그렇죠.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잘 해달라 제일 이렇게 중요한 거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혁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고요. 1차 혁신안으로 사면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논의와 제안이 나왔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이제 서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왜 1호안이 네. 그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다 모아서 하나로 통합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네. 그게 그동안 이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은 뭐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서로 당내에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는데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서로 견제하고 싸우느라고 이제 이 권력 투쟁 속에서 서로 징계되고 이런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보수로 서로 흩어져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네.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뭐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특히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을 모두 포괄하고 더 이상 당내 분란이라든가 이런 시끄러운 부분보다는 당내에서 모두 그 안쪽에서 속에서 좀 다양한 의견들을 네. 구하자. 이제 포용을 이제 하자는. 네네. 그래서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해보면 네. 가장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원칙이나 기준이 깨지면 모든 게 신뢰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면 저는 좋은 것인데 사실은 제가 인유한 위원장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만 사면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만 하면 안 되다 보니 자꾸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김재원 어떻게 보면 전 최고위원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인유한 위원장께서 5.18 가셨잖아요. 5.18 가셨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이게 선거를 위해서 표 때문에 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짓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5.18 정신을 살리자고 해놓고 5.18을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을 사면한답니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의 원칙이 굉장히 흔들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그건 우리 당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징계를 했고요. 이제는 다시 또 그분에게 징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사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번 징계를 했으니까 와서 이제 당의 목소리 우리 당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당내에서 녹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인유한 위원장이 또 하나 던진 화두가 영남 중진 스타 의원들의 험지 출마입니다. 험지 얘기 너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역에서는 당내 분란이 될 수 있다. 정교함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돌이켜 보면 한 네. 20년 전에 네. 대구에 민주당 조순영 의원님 같은 그런 이제 이런 분도 출마를 하셨고요. 또 뭐 우리 김부겸 전 총리님은 장관, 또 네. 수도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어떤 분들은 지역구를 우습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이 지난 우리 2020년도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16개가 당선이 됐어요. 현재 이제 보궐선거 등을 거쳐서 19석이지만 네. 그래서 121석 중에서 16개 당선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은 카드들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더 인지도와 또 스펙을 쌓은 사람들이 험지로 나가서 또 하나의 또 이렇게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네. 아마 인요한 위원장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뭐 누구가 나가야 된다, 어떤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제 화두가 됐고 네.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있고요. 아마 공식적으로 만약에 제안이 된다면 여러 의원들이 화답을 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드리는 게 작년이죠. 저도 이제 홍준표 시장 상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나왔을 때 언급한 게 제가 대구시장 적합하다. 왜 홍준표 시장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의 100% 중에 10%도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장관 차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국민의힘 대구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자체장 다 하는데 왜 발전하지 않냐. 경쟁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뭐 영남 지역 하류 뭐 이런 부분이 뭐 서울 차출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경쟁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게 이런 훌륭한 분들이 서울에 간다고 해서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지역구도 하나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혁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구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본인의 능력을 각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 경쟁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70%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이 득표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20% 이상 50% 미만으로 가면 뭐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100%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게 뭐 능력이 있는데 일은 안 한다고 해서 서울로 보내잖아요. 그럼 서울에 가서도 이분들이 경쟁력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모르니까 지역을.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능력이 있는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지도와 또 경륜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네. 뭐 그런 이제 지난번 부산의 하태경 의원의 케이스처럼 네.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나오지 않았나 한데 아직까지 이 당 우리 이제 혁신위원회 내부에서 이게 공론화되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방송에서 하셨고 이게 네.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데 아마 추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인요한 위원장 불안하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영남 지역 험지론 얘기하니까 농담이다. 그리고 오보다. 이런 식으로 비껴간단 말입니다. 그런 자기의 철학이나 어떤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그걸 강하게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오보다. 발을 뺀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신뢰가 점점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원칙 기준과도 약간 연결이 굉장히 되는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아니요. 이제 이게 영남권 의원들 스타 의원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발언과 또 구체적 실명이 거론된 거는 네. 사실은 다른 질문과 맥락 속에서 진행됐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면 영남권 험지에서도 누군가 희생이 출신들이 나와서 네. 수도권에서 힘을 보태면서 일종의 희생을 개벽 장군 같은 질 수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셨고 거기에 또 자연스럽게 또 스타들은 이런 사람들도 스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짜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은 오보라고 하셨던 거고 네. 이 사람이 스타니까 여기에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됐는데 아마 뭐 공론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주제로 다루어지고 뭐 제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이제 좋은 제목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있는데 당의 뭐 토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게 인 위원장의 또 몫이 아닐까? 그럼 앞으로 이 혁신위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사실 뭐 그
힘들죠. 혁신이란 게. 왜냐하면 그 단점이라든지 약점에 대해서 과감없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아쉬운 부분은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자유가 없는 겁니다. 저도 방송 한 5년 했는데요.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저한테 단 한마디도 어떤 태도, 어떤 논점, 이야기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대통령에 대해서나 아니면 당대표에 대해서나 혹은 당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조언 아닌 조언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도 너무 이것을 어떤 해당 행위 그런 식으로 매도하다 보니까 그런 자유가 없다. 그래서 진짜 자유가 자유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혁신이가 좀 더 이제 정부나 또 여당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고 네. 싶었지만 못했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할 거고요. 그게 네. 민생도 되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되고 저희가 한번 해당될 지켜보겠습니다.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이야기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여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 정치적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좀 아쉬움이 있죠. 사실 우리 지금 힘든 이유가 영남을 배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영남을 와서 박근혜 대통령 만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 대표도 피고인이라서 안 만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징역 형사에서 본인이 감옥에 넣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만났다면 좋다. 말씀드린 기준 원칙 흔들렸죠. 이해합니다. 예, 그러면 홍범도 장군 이전 있잖아요. 예, 2년 문제인데 홍범도 장군 이분을 건국 훈장 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진수함 이름 했을 때도 홍범도 진수 배 이름도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고 철학을 이어가겠다고 하신 분인데 왜 홍범도 장군 같이 이념 아닌 이념 문제로 이렇게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어 놓고 또 그분들과 철학과 이념에 맞지 않은 행보를 하면서 본인은 존중한다고 하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것이죠. 아마 그건 이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UAE 순방을 다 마치고 오시면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을 이제 서울 현충원에서 하니까 이제 대한민국 산업화의 또 영웅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민생입니다. 지금 최근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이제 일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쨌든 이제 서남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뭐 아랍 쪽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행보를 통해서 이 크게 어떤 큰 먹거리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지금 계속 동분서주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수석들부터 시작해서 비서관까지 최근에 민생 현장을 다 다니게 해가지고 아마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이 추도식에 참석한 거는 그런 이제 산업화의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그런 경제,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 안정 쪽이다. 또 좀 존중을 하고 또 존경을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만났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민생보다 이념이 먼저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파시즘이 아니고 먹고 사니즘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 본인이 자기 부정을 계속 하시는 아니 거죠.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변하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변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회 네네. 시정 연설이 네네. 있습니다. 연설 내용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될까요? 제가 선거 3번 나갔는데요. 패배자 입장에서는 그 승리자에 대해 축하를 하지만 사실 보기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한두 번이 아니고 8번, 9번 만나자고 하는 요청을, 것은 네.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정쟁을 하더라도 민생 법안에 있어서 혹은 예산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협의하고 협치하자. 그래서 계속 만나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싸울 때는 싸우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해놓고 나서 싸워야지 우리가 정치권이 신뢰 간다. 그래서 저는 만나서는 화해라든지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좀 이제 덕담 나누는 그런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첫
이제 이 국정을 시작하고 난 뒤에 첫 국회 때 시정 연설을 가셨을 때 민주당에서 이제 보이콧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저는 참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첫 예산이라는 것은 저도 지방정부에서 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사실 그때 어떤 이 처음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려놔야 되는데 그 1년이 지나갔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뭐 갈등들도 있고 했지만 올해는 이제 이 국회 마지막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이것만큼은 마지막 국회가 해줘야 될 부분들을 대통령이 좀 협의를 좀 해내고 또 뭐 이재명 대표도 오늘 만나시면 좀 덕담도 좀 나누시고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 국회가 좀 나설 수 있도록 그 계기가 됐으면 저도 참 바람입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계속 짧게 좀 드릴게요. 비판만 해서 죄송한데요. 네. 대통령의 언행이 다 달라서 그런 겁니다. 미래 과학 예산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R&D 예산 31조 전했는데 25조 6초 깎아버리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균형발전 중요하다는데 예산 3,500 전액 삭감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장교 출신이지만 초급 간부 여건 훌륭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집중력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8건 중에 2건만 했고요. 나머지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역시나 이런 걸 예산 문제제기하는 문제가 좀, 것입니다. 예, 뭐 예산 그런 지역에 네. 또 어떤 그 각 분야의 목소리 잘 듣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그런 부분들도 민생 차원에서 우리 저희 혁신위에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민주당과 이번엔 또 빨리 협의해가지고 네. 이 예산 통과시켜야죠. 네, 오늘 TK 광장의 결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정혜용 의원, 서재원 전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 특별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쪽 대체로 맑은 날씨인데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요. 안개 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